오늘 비문학을 한 번에 쭉 그 모의고사 앞두고 좀 풀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문학을 창선가미로 큰 작품만 여러 번 하고 들어갈게.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자 95페이지 그리고 창선가미로 프린트. 자, 어저께 이 문과 애들한테 좀 이제 들려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 과나 뭐 이렇게 대학에 있어서 어저께 우리나라 그때 여기 있잖아 그 대기업 다니는 SK 다니는 아저씨하고 문과 애들은 한번 잘 들어보고 이과 애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데 너희들 문과 쪽에서 과가 제일 센 과가 무슨 과니? 문과 쪽에서 경영이 제일 세지. 그게 뭔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 경영. 근데 예를 하나만 너희들 들어볼게. 여기 봐. 성대 경영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문학부가 있어. 너희들은 어디를 갈래? 문과 친구들. 자, 문과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그래도 과를 보고 성대 경영을 갈까? 선생님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요. 성대 경영가 있어서 그래. 문과가 없는 거야? 선생님 저는 고대를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쇼킹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약간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 취업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 근데 그러더라고. 솔직히 이과는 딱 뽑을 때 과를 본대. 이과는 뭐 화공, 어깨매냐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제 경영 애들을 딱 그분들 이제 연대 나오셨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연대 경영을 나왔어. 그러면 면접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 되게 똑똑하네? 라는 생각을 한대. 근데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은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문과 애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어느 쪽에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과 친구들은 솔직히 말할게. 과를 보지 말고 학교를 보는 게 맞아. 나중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좀 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덧붙이자면 자기가 그 과랑 관련되어서 내지는 너희들 대학을 가면 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뭔지 알아? 연애 이런 거 말고 이 새끼들아 동아리가 제일 중요해. 동아리. 진짜로. 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아리에 가서 자기가 좀 이렇게 특화시킬 수 있는. 근데 되게 웃긴 게 대학교 동아리에도 두 개가 있어. 노는 동아리가 있고 공부하는 동아리가 있거든. 근데 공부하는 동아리는 뭐냐면 공부하고 놀아. 근데 노는 동아리는 그냥 놀고 놀아. 쌤 같은 경우 대학 다닐 때 컴퓨터 관련 서클이었거든. 근데 우리 서클이 원래 이제 컴퓨터 서클인데 또 다른 명칭이 뭐냐면 식용 알코올 연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식용 알코올 연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대학 가면 동아리 진짜 잘 들고 내가 나중에 취업이랑 관련되어서 자신 있는지 그쪽을 여러분 들어도 되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말해주면 문과애들은 절대 과 보고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경영이지 현장에 가면 뭐 경영도 그렇게 많은 의미가 없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과는 좀 과를 보는데 좀 과보다는 학교를 보는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창선가미록 프린트를 펴봤자 창선가미록 프린트. 자 창선가미록 프린트 없는 사람 저기서 가져와. 자, 창선가미록 프린트. 자 우선 너희들 등장인물을 좀 먼저 좀 읽어줘. 자 등장인물. 자 창선가미록 프린트의 등장인물을 좀 읽어줘. 읽은 다음에 얘기를 할게. 프린트 여기 있어. 등장인물만 읽어.
읽었죠? 자, 그럼 이제 요 얘기서부터 먼저 해볼게.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3, 4, 7, 10 4번 보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10월에 보는 대성 모의고사가 더 중요해. 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3월에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3월에 보는 대성 모의고사가 더 중요해.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너희들 알지? 수능이 전혀 그 EBS 연계도 안 되고 수능하고 완전히 결이 달라.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은 이따 얘기했지만 독서 쪽에만 포인트를 두라는 얘기인데 예를 하나만 들어주면 돼. 이번에 모의고사가 사설이 2개가 있었어. 이투스하고 대성하고. 너희들에게 이제 풀릴 거야. 내신 끝나고 나면 풀릴 텐데 그런 것들은 언제나 수능하고 별을 똑같이 해서 내거든. 근데 이번에 이투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방한림전에서 방한림하고 영애빅이 결혼하기 전 단계에 있지. 둘이 이제 서로 여자인 걸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 이제 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성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오늘 배운 창성가비록이 출제가 됐어. 이해가?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을 해서 이 두 소설가 방한림전도 그렇잖아. 실제로 인물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지문이 되게 술술 풀리는 거.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조만간 너희가 내신 끝나고 나면 대성 모의고사 3월 거 이런 거 보여줄 거고 4월도 다 보여줄 거야. 그때 이런 스토리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5월서부터 내신 끝나고 보는 모의고사는 그때는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문학 풀고 독서를 풀 거야. 근데 시간이 모자라면 안 돼. 대신 조건.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야. 자, 잘 들어. 자, 거기 이제 뒷장 창성가미록의 이제 주요 서사 구조를 봅시다. 뒷장을 넘기면 자, 창성가미록의 주요 서사 구조가 있어. 자, 화부인에게는 자, 신부인. 자, 그 다음에 요부인. 그 다음에 정부인. 자, 3명의 부인이 있었어.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구운몽 알지? 구운몽에서 와이프가 몇 명이야? 8명이야. 근데 8명 어떻게 되냐면 3첩, 5첩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첩뿐만 아니라 처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었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셋은 모두 첩이 아니라 처야. 요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 자, 1번은 됐지. 자, 2번. 화욱은 영특한 화진을 편애했으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인의 아들이 화진이야. 그 다음에 신부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화춘이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춘이 장자거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화욱이 죽고 나면 그 모든 재산이라든가 집안의 권한을 누가 갖게 되는 거야? 화춘이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춘은 선생님 같아. 밴댕이 소갈딱지에 질투심도 굉장히 많고 뭐 인정하는 분위기냐 이 새끼들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진은 이제 너희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너희들 그런 거 있지. 드라마에서 착한데 너무 착해서 짜증나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야. 너무 착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화욱이 누구를 편애하고 화진을 편애하고 화춘을 계속 꾸짖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부인하고 화춘도 이해가 가는 게 자, 얘네들이 악역이거든? 근데 나중에 개과천선을 해. 그 당위성을 얘기해줄게. 여기에 나와 있는 신부인하고 화춘은 화진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니? 왜? 여기에 나와 있는 화욱이 화진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화욱이 장자로서의 그런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화진에게 줄 수도 있잖아. 이해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둘은 장자의 권위를 지키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선생님 중요한 부분인데 별표 안 쳐요. 이 부분이 수능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야. 수능에 나왔던 부분은 다시 안 나와. 그냥 스토리보드를 내가 그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읽어볼게. 화옥은 영특한 화진을 편애했으며 화춘의 용렬함을 꾸짖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갈등이 파생이 되겠지. 자, 밑에 거 읽어볼게요. 화춘이 내적 갈등을 해. 본인이 모친의 편애로 용렬하게 자랐음을 인정해. 아이! 난 밴댕이 소갈딱지야. 인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화욱에 대한 원망. 화욱이 형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지. 이게 뭐냐면 화욱이 이 아빠가 자기가 형이잖아. 그럼 형의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때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는 거지. 세 번째, 화진이 예의가 바르고 능력이 뛰어남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자란 걸 알아. 자, 밑줄 거. 그 밑에가 중요해. 자, 심시의 화진과 화빙선의 다른 이름은 태감이야. 원망. 그러나 화욱의 누인인 화부인이 엄격하여 어쩌지 못해.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욱에게는 누나가 있어. 화부인.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부인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화진하고 요 부인에게서 이제 빙선이 있어. 화빙선. 얘네 둘을 굉장히 아껴. 이해가지? 그러니까 신부인하고 이 화춘이 둘을 괴롭히려고 그럴 때 이 화부인이 막아주는 거야. 자, 2번까지 여러분 됐지? 자, 한편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다. 윤혁이라는 사람하고 남표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집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 윤혁하고 남표는 서로 친구 사이야. 자, 친구 사이야. 자, 윤혁과 남표는 절친한 사이였는데 남표가 간신 엄숭. 이 엄숭이라는 사람이 이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악역이야. 엄숭을 탄핵하다가 귀양 가는 도중 물에 빠져 죽어. 즉 남표 부가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뒤에 읽어보면 죽지 않아. 한 도사가 살려줘. 그 얘기는 일단 뒤로 묻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남표 부가 도망가다가 엄숭을 이제 탄핵을 해. 그러다가 엄숭에 의해서 쫓기게 되고 결국 물에 빠져서 남표 부부가 죽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있냐면 남표의 딸이 있어. 외동딸. 남채봉이 있지. 고아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윤혁이 자기 친구의 딸이니까 얘를 양녀로 삼아서 자기 집에 들여.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남표의 외동딸이 윤혁에게 이제 양녀로 길러지는 자 그런 내용이야. 자, 4번 별표쳐. 자, 4번 별표쳐.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해. 자, 실제로 내가 너희들에게 낸 부분도 이 부분인데 자, 윤혁의 쌍둥이 아들 중 얘한테 필기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 봐봐. 자, 여기에 윤혁에게는 자, 2명의 자식이 있어. 자, 2명이 근데 뭐냐면 쌍둥이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야. 근데 웃긴 게 생긴 게 똑같아. 좀 이해가 안 가지? 아니 몰라. 소설이니까 그래. 소설인데 일란성은 아니야. 남자 여자인데 둘이 생긴 게 똑같아. 그래야만 이제 뒤에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남자의 이름이 윤여옥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다시 까먹었네. 윤옥화가 되는 거야. 자, 얘는 남자고 자, 얘는 여자예요. 자, 됐죠? 그러면 잠깐만 윤혁에게는 한 명의 자식이 더 있지. 왜냐면 자기의 자식은 아니지만 누구의 딸을 남표의 딸을 양녀로 들였잖아.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남채경 있지 않아? 남채봉도 일단 자식이 되는 거야. 자, 구조가 뭔지 알겠죠? 근데 나도 쌍둥이였으면 좋겠어. 그치?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 쌍둥이랑 관련된 얘기 중에 제일 쇼킹했던 게 초상집에 있는데 한 남자애야. 계속 이제 응응응 이제 울고 있었어.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아버지 영정사진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슬플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작은 아버지. 근데 작은 아버지는 이제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하고 쌍둥이야. 똑같이 생겼어. 울고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툭툭 울지 마.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이 신성한 시성집에서 울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웃었대. 무슨 얘기를 했나 들어보니까
이 작은 할머니가 이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저거 내 사진인데 무슨 말인지 알지? 영정 사진이 아빠 영정 사진이 급하게 해서 없던 거야 아빠 사진이 평소에. 그래서 살아있는 어차피 생긴 게 똑같으니까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였대. 그래서 보면서 야 저거 내 사진이야. 얼마나 웃겼겠니 그치? 재미없어. 자 이제 볼게. 4번 윤혁의 쌍둥이 아들 중 윤여옥은 진평중의 딸인 진채경과 혼인할 사이였으나 자 여기에 나와있는 이 윤여옥은 봐봐 남자애야. 진채경이라는 여자하고 혼인할 사이였었어. 자 일단 얘들아 이쪽 집안은 좀 이따 볼게.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봐. 여기서부터 자 결혼 사이였으나 엄숭의 양자인 조문화가 진채경의 미모에 반하여 구혼하고 자 얘가 그 다음에 진평중이 거절하자 엄숭이 진평중을 탄핵해.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진평중을 죽여. 사형에 처하려고 해. 그러니까 황제가 굉장히 무능해. 자 그런데 진채경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조문화의 요구에 응하고 진평중이 감형된 틈을 타. 자 그래서 조문화를 찾아가. 저 당신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조문화가 그래. 그래서 엄숭한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엄숭이 일단 사형에서 유배로 감형을 시키는 거야. 감형. 오케이? 그랬을 때 진평중이 감형된 틈을 타서 남장을 하고 오라비가 있는 운몽산으로 도망가. 진채경이. 쉽게 말할게. 먹튀. 오케이? 자 가서 어때?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결혼할게요. 알았어. 내가 힘쓸게. 그래서 사형이 유배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도망가. 얘가 이제 무슨 산으로 도망가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진채경이 남장을 하고 도망가지. 여기 봐. 그런데 진채경의 집이 몰라 그랬잖아. 근데 자기는 윤여옥하고 혼인을 하기로 이미 집안끼리 약속이 되어 있지. 근데 이 진채경이 굉장히 희생적인 여자야. 우리 집이 몰라 그랬는데 나 같은 게 어찌 윤여옥하고 결혼해? 라고 이제 윤여옥을 포기해. 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자 읽어볼게. 도망가는 도중 진채경은 자신이 윤여옥이라가 속이고 백씨 집안에 청혼을 해. 그래서 무슨 개소리예요 이거는. 자 이게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있는 진채경이 남장을 하고 도망가. 그래서 한 주막집에 머물렀는데 그 주막집에 백씨 집안 사람들이 묵고 있었던 거야. 잘 사는 집안이야. 근데 여기에 나와있는 진채경이 딱 가서 저는 윤여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 집안하고 당신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 진채경인데 누구라고 속인 거야? 남장을 하고 윤여옥이라고 하고 속인 거야. 그래서 가서 제가 당신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저희 집에서 조만간 뭐를 보낼 거냐면 사주단자를 보낼 테니까 당신의 딸하고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진채경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윤여옥은 자신의 의지는 아니지만 누구하고? 이 백씨 집안에 딸하고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쌤만 이해 가니? 그러니까 진채경이 자신을 희생하고 윤여옥을 얘랑 연결시키려고. 왜? 자기는 더 이상 윤여옥하고 엮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한번 넘어가야 조금 어려운 부분이야. 자, 그래서 도망가는 도중 진채경은 자신이 윤여옥이라 속이고 백씨 집안에 청혼을 해. 자, 윤여옥을 다른 여인과 혼인시켜 자신을 잊게 하려는 의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물 대신에 커피를. 없어. 자, 학생이 하나가 사왔는데 또 안 마실 수도 없고 쌤은 다방 커피를 되게 좋아해. 다방 커피가 옛날에 그 100살 먹은 세 할아버지의 공통점이 나왔던 얘기 할아버지입니다. 이 세 할아버지의 공통점이 둘 다 믹스커피를 셋 다 믹스커피를 좋아해. 하루 두 번씩. 니들도 믹스커피 마셔. 근데 중요한 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시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 되게 규칙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5번. 엄숙이
충신을 모해하고 황제의 신임을 얻고 득세하자 화옥은 사직을 하고 낙향을 해. 자, 화옥과 정신은 병을 얻어 죽어.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죽었지? 죽었어. 그럼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살아남은 거야. 자, 죽고 화부인이 집안을 전담해. 다행히 모든 정권이 심씨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화부인에게 간 거야. 아, 다행이네. 자, 그 다음 윤혁은 자신의 딸과, 자, 자신의 딸이면 얘 이제 드디어 이제 엮인다. 자신의 딸과 수양딸 남채봉 둘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냐면 둘 다 화진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화진에게는 두 명의 와이프가 있네. 누구하고? 윤부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부인? 남부인이 있는 거야.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근데 다행히 둘 다 착해. 자, 유부인하고 남부인 모두 여러분 착한 거야. 자, 윤혁은 자신의 딸과 수양딸을 모두 화진에게 시집 보냄. 화빙선은 유성양이라는 사람하고 혼인해. 자, 유성양이라는 사람하고 혼인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한 번도 안 듣게 될 거야. 듣보잡이야. 아무 의미 없어. 자, 그 다음 심씨와 화춘이 화진과 화빙선을 억압하지만 화부인이 화진과 화빙선을 지켜줘. 하지만 화부인이 자리를 못하다 얘들아. 자리를 잠시 비우면 핍박이 어때? 심해진다. 미안, 이거 내가 다 이렇게 워드를 치는 거라 중간에 오타가 한 2개 정도 있어. 얘들아, 이거 좀 붙여줘. 자, 여기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봅시다. 자, 6번. 화추는 범한 장평 등의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해지고 부인인 임씨. 자, 여기에는 화춘에게는 임씨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임씨도 굉장히 착해. 그래서 화춘에게 얘기하지. 제발 좀 저런 불량배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제발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집안의 권리가 당신에게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화춘에게 반성하기를 호소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임씨를 내쫓고 간악한 조씨. 자, 조씨. 이 작품에서 제일 악랄한 사람으로 나와. 자, 조씨를 맞았대요. 자, 조씨는 임씨는 물론 화진에 처인 남부인과 윤부인을 핍박해. 자, 신부인의 권세를 얻고 여기 봐. 신부인의 권세를 얻고 조씨는 임씨를 핍박해. 그런데 임씨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 윤부인하고 남부인도 어때? 핍박을 해. 자, 이 부분이 평가원 시험에서 또 한 번 나왔는데 그래서 안 나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씨가 남부인을 죽이려고까지. 실제로 남부인이 죽어. 그런데 부처님이 살려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자, 여기까지가 이제 6번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 자, 7, 8, 9 모두 별표를 쳐. 자, 7, 8, 9 모두 별표. 자, 이 부분은 여태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한 번도 안 나오고, 자, 볼만한 부분이야. 자, 7번. 화진의 장원급제. 미안해, 이게 성부인이 아니라 화부인이다. 성부인을 다 화부인으로 고쳐줘. 화진의 장원급제. 화부인의 아들인 성준과 함께 과거의 급제. 자, 여기를 잠깐만 보자. 자, 지금까지 심씨하고 화춘이 화빙선하고 화진을 괴롭힐 때 누가 힘이 되어줬어? 화부인이 힘이 되어줬지. 그런데 화부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성준이야. 몰라도 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진하고 성준이 둘 다 과거의 급제.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둘 중에서 얘가 장원급제를 해.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장원급제를 하면 어떤 벼슬을 받았냐면 방한림전 똑같아. 한림이라는 벼슬을 받아. 한림. 자,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얘가 이제 화진이 한림이 되는데 화한림이라고는 안 나와. 그 이유 내가 얘기해줄게. 자, 얘는 한림이 되고 얘는 어느 마을에 지금 말로 할게. 사또로 가. 보세요. 그러면 한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황제 옆으로 가야 돼. 황제가 있는 서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성주는 사또가 됐으니까 그 마을로 이제 부임을 가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진에게 뒤에 나와
신부인이 화진에게 닦아. 야! 너 효도가 중요해? 벼슬이 중요해? 효도가 중요하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배달은 엄마지만 엄마잖아. 너! 한림 벼슬 포기하고 여기 남아서 나에게 효도를 다해! 라고 얘기를 해. 아, 화진이? 네. 네. 그래서 황제에게 저는 벼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고향에 가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야! 친부모는 다 죽었어. 근데 어때? 심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그 벼슬을 버린 거야. 그래서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알았어. 주지 마. 1년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1년 동안 효도를 다하고 와서 한림의 벼슬을 수행하라고.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화진하고 화맹선은 이제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화부인이야. 화부인이 분명히 딱 생각하기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성준이 사또가 돼서 가잖아? 그럼 자기도 원래는 뭐 해야 돼? 따라가야 돼. 그런데 자기가 떠나게 되면 누가 핍박을 받을 걸? 화진하고 화맹선이 핍박을 받을 걸 알아. 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혼자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우리 조카들을 지켜야 된다. 그때 성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저도 어머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 작품의 주제가 여러분 효야. 창성가비록의 주제는 효야. 효와 우애야. 효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효도할 기회를 박탈하시는 겁니까? 화부인이 갈 때 그래. 근데 이제 화진이 또 가.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일은 알아서 할 테니 아들을 따라가세요. 준이를 따라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화부인은 누구를 따라서? 성준을 따라서 이제 가게 돼. 그럼 이제 누구 세상이야? 신부인하고 화춘의 세상이지.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7번. 화진의 장원급제. 화부인의 아들인 성준과 함께 과거의 급제. 또 화부인이야. 성준을 따라 고향을 떠나. 화진은 한림 벼슬을 받으나 심씨는 화진에게 벼슬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효를 행하라 종용하고 화진은 황제에게 1년의 말미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죠?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내신 기간 동안 뭐를 줄 거냐면 내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뭐를 줄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창성과 이런 게 쌤이 정리를 했잖아. 요거를 또 한 3페이지 정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 그 자료를 또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근데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말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 자료보다 일단 내가 먼저 말로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그 자료 보면 아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심씨와 화춘이 화진과 화맹선을 본격적으로 억압을 하고 화춘은 화진이 불량배와 결탁하여 기강과 윤리를 어지럽혔다라는 모함으로 화진을 귀양가게 해. 얘들아 이때 생각을 해봐. 화춘은 아무런 빽이 없잖아. 화진 제 불량배랑 결탁해요. 제 벼슬 뺏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갔을까 화춘? 엄숭을 찾아갔겠지. 엄숭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자 거기에 자 읽어볼게요. 자 화진은 이제 귀양을 가. 화춘은 엄숭에게 잘 보이려고 윤부인을 엄숭의 아들 엄세번에게 주려고 하나 윤여옥이 그 음모를 알고 윤옥화를 구차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봐. 이 쓰레기야 이 새끼. 엄숭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여동생의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 윤부인이 되게 예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엄숭의 아들이 윤부인에게 흑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화춘이 화진을 딱 보낸 다음에 귀양 보낸 다음에 저 이 윤부인을 당신의 아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부인 윤옥화를 어때? 끌고 와. 누구의 집에? 엄숭의 집으로 이제 끌고 와. 그래서 윤부인은 이제 힘없이 이 엄세번에게 몸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걸 이제 누가 하냐면 윤옥화의 쌍둥이 남자애 누구? 윤용. 이제 얘가 알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윤용이 누구의 집에 잠입하냐면 엄숭의 집에 잠입을 해. 그리고 윤옥화를 어때? 구출을 시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윤용은 할 일이 하나가 더 남아요. 자, 뭐가 나왔는지 봐봐. 자, 읽어볼게. 윤용은 또 못하다 미안해. 윤옥화야. 윤용은 윤옥화처럼 행동하며 윤옥은 윤옥화처럼 행동하며
엄세번을 조정해. 자, 여기 봐. 이번에는 윤여옥이 쌍둥이니까 여장을 하는 거야. 여장을 해서 자기가 이제 윤옥하인 것처럼 엄세번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어. 여기서 약간 무리가 생기지, 그치? 잠자리도 안 했나? 뭐 이런 무리가 생기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엄세번은 이 윤여옥이 윤옥할 줄 알아. 그래서 이 윤여옥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아양을 뿌리니까 이제 빠진 거지. 그래서 엄세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윤여옥이 남자야. 근데 여장을 한 거야. 화진을 죽이지 말고 구해달라.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윤여옥에게 있어서 화진은 뭐냐면 자기 쌍둥이 누이의 남편이잖아. 쌤만 이해 가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윤여옥은 윤옥하처럼 행동하며 엄세번을 조정해 화진을 극형에서 구하고 엄세번의 누이 어머라의 도움으로 탈출을 해. 집에서 어때? 탈출을 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냐면 엄숭의 딸이 도와줘. 그 엄숭의 집이라고 다 막장만 있는 게 아니야.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착한 애가 있었어. 자, 스토리 이해 가니? 자, 중요한 부분이야. 윤여옥이 장원급제를 하고 진채경 어머라와 혼인을 하게 돼. 자, 윤여옥은 어사가 되어 간신들을 물리쳐. 자, 그래서 이때 결국 누가 몰락하냐면 엄숭이 몰락해. 엄숭을 몰락시킨 사람은 누구? 윤여옥. 윤여옥이 뭐가 돼서? 어사가 돼서. 자, 여기까지 이해갔지? 자, 9번. 윤여옥 덕분에 죽지 않고 유배지로 간 화진은 범한이 보낸 자객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나 유성이라는 장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그곳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남부인의 부모님을 만나. 화진은 남표 부부를 구한 도사 곽공. 알지? 곽공이 아까 그 남표를 구한 거야. 병법과 무술을 배워 해적의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우고 원수의 봉에 져 남방의 어려움을 평정하고 진국공의 봉작을 받아.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작품에 악역이 누가 있냐면 여기 봐. 신부인 악역이지. 그 다음에 화춘 악역이지. 조씨 악역이지. 그 다음에 조씨랑 어울렸던 불량배 둘이 있지. 그 다음에 어때? 엄숭 악역이지. 일단 엄숭은 처단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읽어볼게. 조씨와 범한 장평은 비참하게 죽어. 오케이? 근데 심씨와 화춘은 개과천선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와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이번 대성 모의고사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봐봐.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진이, 집중해봐. 이 화진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와. 자, 집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심씨와 화빙선이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면서 화진의 귀향을, 그 귀향이지, 고향으로 돌아온 걸 웃으면서 환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심씨하고 화빙손이 웃으면서 화진이 승리하고 온 걸 되게 즐거워해. 그럼 딱 봐도 이 소설의 어느 부분인지 알겠지. 심씨가 화진이 승리하고 돌아온 걸 반가워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심씨가 착한 부분이잖아. 그걸 딱 봤을 때 아, 이건 이 소설의 어느 부분이구나. 별별 부분이구나. 라고 하면 문제풀이가 훨씬 더 쉽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대성모의고사 풀 때 봐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근데 실제로 EBS에서는 어떤 부분이 실려있냐면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심씨하고 화춘이 화빙선하고 화진을 괴롭히는 부분이 나와. 꼭 그 부분 안다고 대성모의고사에서 아무 도움은 안 돼. 왜? 심씨는 분명히 착하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를 모두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러면 너희도 교재 97페이지를 펴봐. 자, 교재 97페이지. 자, 요거 예전에 풀었어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날 텐데 자, 지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97쪽, 98쪽. 자, 시간 좀 넉넉히 줄 테니까 자, 지문만 다시 한 번만 읽어. 자, 97쪽, 98쪽 지문만. 아, 조문아의 아들이 그래 아니야?
읽어줘 얘들아. 됐을까? 자, 그러면 자 3번 문제에서부터 이거 문제 풀어왔던 거니까 선생님이 답을 불러줄게요. 자, 3번 문제 보기부터 먼저 볼게.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자, 3번에 1번 답 볼게. 오남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자, 끊어. 얘들아, 일단 요건 맞지. 오남중이 누구의 말을 들어서? 조문화의 말을 들어서 요걸 어때? 누구에게? 진채경의 집안에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 지문을 잠깐만 보면 그 A 바로 밑에 줄 봐봐. 어떤 부분이냐면 오남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고 예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원이었지.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이 오남중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사람이야. 자, 그러면 3번 문제의 답은 몇 번? 1번이 여러분 되겠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나와있는 이 부분도 쉬운 내용은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이제 맞는 지문인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있는 지문을 딱 보고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 중에서 4번 부분 프린트 봐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알면 지문을 읽을 때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냐. 자, 3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1번 문제도 여러분 쉬워지는 게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그렇지. 자, 1번 진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안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얘들아, 이미 혼인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 근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있는 진채경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집안에 머무른 이유는 뭐니? 지금 뭐 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야?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는 거야. 그 스토리를 알면 1번의 답은 어때? 1번이 쉽게 나오는 거지. 자, 2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그렇지. 자, A를 잠깐만 보자. 자, A는 조문아가 오남중에게 이제 얘기하는 말이야. 자, 읽어볼게요. 진영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진채경의 아버지지.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입을 밑줄 그어 한 번 연다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만약 진채경이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면 자기가 말을 열면 진채경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분명히 그래서 입을 연다면 얘는 가정적인 상황을 든 게 맞지. 자, 그럼 일단 2번에 4번에 A에 대한 설명은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봅시다. B. 자, B는 진채경의 엄마가 진채경에게 하는 말이야. 자, B의 둘째 출발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비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이야나 하겠느냐. 야, 여기에 나와 있는 진채경의 엄마는 진채경이 어때 시집을 안 가기를 바라는 거야.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나아. 아버지가 내가 남편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자, 셋째 출가가 지금 내 마음은 황검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스스로 생각해서 형정에게 처신하거라. 자, 그런데 진소자는 누구의 말을 안 듣고 엄마의 말을 안 듣고 혼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 하지만 이거는 혼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야. 이때서부터 이제 그런 계략이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겠구나.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든 거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숙향전하고 그 다음에 창성가미로 얘네 둘은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계속 보게 될 거야. 장담하는데 우리 한 7, 8번은 보게 될 거야. 정확하게 스토리보드를 여러분 좀 알아두고 넘어가자. 자, 여기까지 해서 문학은
흩어낼게.